네, 글로벌 증시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한 뉴욕 증시에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같은 경우 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사이로 계속 등락을 좀 보였었는데요. 주간 전체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스닥 전체도 혼조를 보이는 것 같았지만 주간 전체를 봤을 때는 다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좀 급격하게 올랐으면 그 다음날 좀 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혼조세처럼 보이지만 계속 전반적으로는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떨어지는 데 대한 하방 지지선은 확보를 한 그런 상황이고 예. 결국은 지금 실적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지금 실적 시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기대감 때문에 계속 살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의 네네. 그런 모습은 변동이 없고요. 그냥 그 실적과 무관하게 좀 심리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그것에 대한 그 반대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초기 그러니까 2월 달쯤 해서는 S&P 500 기준으로 한 13% 정도 호전될 거다 했다가 지금은 한 23%, 22%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사실 그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로 22%, 23% 정도의 향상만 나와도 네. 주가는 오를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나와야 될까요? 그 정도만 나와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그거는 이제 전분기에 대한 그 과거 데이터고 지금 백신 보급과 함께 실적 개선이 계속 예상되면서 경기가 호전되는 것이 이제 분명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1분기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2분기는 더 좋아질 것이 분명하니까 그것조차도 계속 반영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1분기가 예상만큼만 좋아지더라도 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은행주들이 또 네.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예, 은행주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자기 자산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좀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신용 불안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은행주들이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정부랑 중앙은행이 급격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 공급을 하고 중앙은행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상 기록에 남을 수 있을 만큼 회사채에 대해서 보증을 한다든가 기업 도산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그 특수 목적법인 같은 거를 설립하면서 은행에 대한 어떤 부실 위험을 상당히 이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좀 지면서 그런 위험이 상당히 가라앉았죠. 그리고 나서 그 대선 충당을 위해서 은행들이 쌓아놨던 부분들 그것도 이제 다시 대출로 좀 전환이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년물 그 국채 금리가 1년 전쯤에는 0.6, 0.7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1.6에서 1.7 정도 됐으니까 1% 정도 상승했으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큰 어떤 그 이자 마진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좀 발생한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미국도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집중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특징인 그 잦은 매매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은행주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마진이 좀 커지는 그런 혜택은 있지만 네네. 가지고 있는 채권의 평가손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가지고 있는 이자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단기물도 있고 장기물도 있을 텐데 네. 그게 원체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의 이 범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어떤 이런 금리의 변동 때문에 가해지는 그 평가손 자체가 그 전체 자산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 차손으로 인한 손실보다는 그 나머지 부분에서 발생했던 이익, 영업이익 부분이 더 큰 것으로 좀 보이시고요. 그것 때문에 올해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도 금지하라고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얘기했다가 올해 다시 자사주 매입도 가능하고 네. 배당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려했던 부분만큼 그 부분에서의 어떤 차손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또 경제 지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이제 발표가 있을 텐데 연준의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소매 판매 이번 주 15일 날 나오는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13일 날 나오게 그렇죠. 되는데 네.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매 판매는 그 예정된 것으로는 전월 대비해서 5.5%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2월에서 3월로 넘어갈 때는 이제 7.6에서 그 3월에서 4월로 갈 때는 이제 지금 한 5.5%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7%대에서 5%대로 내려오니까 좀 적어지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5%대니까 최근 6개월 사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판매 지수가 늘어났다는 거는 실제로 저번에 앵커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 이제 재고를 많이 쌓아놓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인 소비자 맨 마지막에 엔드 유저가 그걸 구매해서 사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중간 도매상들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심리적 기대감 때문에 이제 구매를 하는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2분기를 주목을 하고 있지만 작년을 보면 3, 4, 5월 달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13일 나올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기저 효과도 반영이 될 거라고요. 예, 그러면 상당폭 일단 숫자상으로는 좀 걱정할 만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 전에 마이너스에 비해서는 반등폭이 굉장히 크니까 뭐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거의 8, 9% 이상 올라가게 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만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급격한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 전에 이제 누적된 것을 봤을 때 마이너스 된 부분을 감안하고 봤을 때는 그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게 인플레이션 자체의 어떤 징조라고 보기에는 앞에 숫자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본다 그러면 그걸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여쭤봤을 때 이번 한 주 좀 조용하게 넘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또 파월 의장의 또 이제 공식적인 발표들이 좀 있잖아요. 네, 예. 어떤 입장을 내비칠지 뭐 그대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거라고 보세요? 네, 이코노미 클럽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고 그 이제 대담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자기의 사견보다는 그냥 청취하고 그것들에 대한 이제 가벼운 의사 그 교환들을 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그 연준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어떤 기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좀 부드러운 표현들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나 그 소매 판매 지표가 뭐 좀 예전보다 좀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연준의 어떤 기조가 바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이분이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이제 다시 그렇죠. 연임을 하냐 마냐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지금 그 재무장관 그러니까 본인의 선배인 그 제니 옐런 재무장관과의 어떤 기조도 좀 맞춰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물가 상승률이나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지만 실업률과 관계된 부분 그리고 이 경기가 어떻게 호전되고 있는지 그 속도가 어떤지 이 정도를 언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시장에 우려할 만한 것들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 강을 건널 때는 말을 바꿔 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언뜻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이 파월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연준 의장이 됐다가 트럼프를 지나서 다시 민주당 정권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큰 정책의 변화는 없겠죠. 예, 지금 큰 정책의 변화는 말씀하신 대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지금 강을 건너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랑 각을 많이 세웠던 그런 인물인데 지금 이 민주당 행정부랑 이 연준 의장이랑은 호흡이 좀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파월 의장이 이 연준 의장이 되기 전에 로펌에 큰 펌에 있으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대통령보다 더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오프닝 벨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 번 얘기 나올 때 이 파월 의장은 한 10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명예롭고 더 큰 힘을 가진 주인은 없으니까 보통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길거리는 노숙자 얘기하고 경기 호전에 대해서는 이제 고용률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에 봐서는 뭐 민주당에서는 자기 사람을 세우고 싶겠지만 이거보다 민주당 행정부에 지금 정책을 더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 싶기도 근데 합니다. 사실 경제에서 무슨 가정이라는 게 별 의미는 없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번 달에 나올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거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 연준이나 파월 의장의 입장은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그런 쪽이죠. 예, 지켜보겠다는 거고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 뭐이 정도를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얘기한다면 미국은 다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 이 정도의 그 어떤 긍정적 신호를 좀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의미 있는 지속적
뭐 네.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예. 이때 네. 지속적이라 그러면 한 3달 정도까지는 버티고 보겠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는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온 지표들은 이제 한두 달 정도이고 그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기보다는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 때문에 어떤 정책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를 또 해볼까요? 미국의 또 백악관이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면서 이번에 또 테크 기업 CEO 서밋에 또 한국의 삼성전자도 초청을 한 상황인데 반도체 쪽 앞으로 어떻게 나가게 될지 한 네,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패권의 표면화가 진짜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히토류가 전 세계 뭐 70% 정도를 중국이 다 쥐고 그리고 또 이제 전자제품의 필수적인 그 네오디움 같은 이 강력한 그 작은 자석 같은 거를 중국에서 다 가공하고 있는데 중국이 안 만들면 다른 곳에서는 공급받지 못한다. 뭐 이런 독점적 공급지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반도체의 패권들이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뭐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화웨이 같은 경우는 통신기업 그 통신 장비를 납품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그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미국이 미국 중심의 그러니까 여기 초대된 기업은 이제 미국 외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랑 대만 기업이 뭐 유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미국이 80년대, 90년대 그 이제 뭐 플라자 합의나 독일의 어떤 금융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이 동맹국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유도했던 것도 이 그때 당시에 소련 그 소비에트 연방과의 어떤 군비 경쟁에서 자기들이 그걸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연대를 했던 것과 같은데 그때 이제 전쟁을 제 기억에 막 그 TV에서 맨날 막 핵전쟁 이런 거 그런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뭐 환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뭐 환경 파괴된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공포감을 많이 조성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소련과의 그런 대결 구도에서 필요했던 미국의 어떤 그 지원이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동맹국 간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네. 동맹국한테 돈을 내라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이런 프라자 합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런 냉전이 아니고 기술 전쟁 이런 기술 전쟁에서 실제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전쟁과 비슷한 구도에 갔다면 미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패권을 이용해서 동맹국 간의 그런 것들을 공급망을 이제 이용해서 더 많은 투자를 유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국의 갈 기술이나 갈 돈이나 갈 투자를 미국으로 좀 유치하겠다.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반도체는 창이고 중국에게 히토류는 방패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번에 네. 참가하는 19개 기업의 면면을 볼 것 같으면은 네. 지금 사실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니 스마트폰 반도체니 이 부족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회의도 되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반도체를 가지고 봉쇄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 지금 중국에서 뭐 매년 뭐 25조 뭐 이렇게 투자해서 그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반도체 양산, 고급 반도체 양상을 하는 데는 실패를 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 격차를 만들어야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격차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예,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이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S&P 500에 속하는 기업들의 실적 좀 나오게 되고요. 다우 지수에 속하는 기업의 실적도 좀 나오게 되는데 일단 기업 실적들은 이 기저효과 때문에 좋아질 것이 좀 분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 실적 그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그럴 요인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악재라고 한다면 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발생되는 그 지정학적이나 아니면 그 돌발적인 변수를 제외하고는 큰 요인은 없어 보이고요. 일단 그냥 걱정되는 부분은 그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 지난주와 같이 그냥 하루 급등하고 그 반락하는 그런 정도의 기간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기 이번 주에 나오는 소매 판매 지수랑 소비자 물가 지수. 예, 소비자 물가 지수 관계돼서 이 금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정도를 한번 참고하시는 게. 근데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전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사실 그 버블닷컴이 꺼질 때 네네. 과대평가돼 있다가 경제적인 의미에서 빠진 것도 있지만 예.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9.11 테러가 있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시장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남중국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프레틀리 운동이나 대만을 둘러싼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네. 이게 시장에는 굉장한 충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시장을 보고 시장의 어떤 지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 정세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 지금 그 스프레틀리 운동이나 아니면은 대만과 관련해서 미중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상에서 전쟁이라는 게 이게 그렇죠. 우리 돌발적이죠. 연평도 네. 전쟁처럼 국지전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리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